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해병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이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JTBC가 입수한 해병대 수사 문건에는 상급 부대에 지침이 있었다는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첫 소식 구석찬 기자입니다.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두 지휘관. 지난해 7월 수중 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상관인 7여단장입니다. 무리한 수색 지시, 누가 했나라는 질문에 서로 말을 아낍니다. 여단장님,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지시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만 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해병대 해당 지휘부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해병대 수사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최상병 소속 부대 중대장 4명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 여단 자체 회의에서 11대대장이 허리 아래쪽까지 깊이의 수색을 허용한다는 상급 부대 지침을 간부들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상급 부대는 사단이나 여단을 뜻합니다. 안전 조치가 묵살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병 대원들이 허리 깊이 물에 들어가게 하면 장화 대신 군화를 착용하게 해달라고 한 대대 건의를 여단이 묵살했다는 겁니다. 앞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색 작전을 지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질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휘관들을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오늘 개혁신당의 새 당대표로 허은하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네, 이기인 후보를 3%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제 누르고 당선이 되셨는데 결과를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네, 예상하지 못했고요. 여튼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 개혁신당인데 그러한 정당에서 당대표가 된 게 영광이고 또 최초로 당원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원의 투표율을 받고 1등이 된 것도 영광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성의 어떤 가산점을 받지 않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한 당대표가 된 것 같아 더 영광입니다. 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이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또 이후 대선에서는 대통령도 탄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직은 이준석 당선인 중심의 소수 정당이라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세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가장 단단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3명의 당선인께서 보여줬던 그 울림은 어느 의원들도 하지 못했던 297명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울림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당대표로서는 앞으로 2년까지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고 지선에 대한 오렌지 물결, 돌풍을 좀 일으키고 그리고 1년 뒤에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수권정당화하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인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저희 당원들을 만났고 시도당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께서 저희 당에서 2년 뒤 지선에서 출마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를 양성해 가면서 지선을 준비할 거고 또한 풀뿌리 조직을 제대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당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하고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공조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그 공동교섭단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교섭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지도부와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일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교섭단체를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새 당대표 네. 허은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하입니다. 개혁신당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 외교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대중 앞에 섰습니다. 석가모니 사리가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걸 기념하는 불교계 행사에서인데 김 여사가 본격적인 외부 활동을 다시 시작한 거 아니냐 하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사리 반환식에 참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걸로 추정되는 석가모니 사리가 100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걸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작년 4월 저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도 되기도 했습니다. 불교계는 김 여사가 이번 사리 반환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해안으로 보스턴 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또 이혼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공개석상에 한동안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인 지난 16일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사진 3장이 전부이던 사흘 전과 달리 오늘은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불교계의 사리 반환 행사에 아무 일 없던 듯 나타나 센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적극 응하고 국민적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십시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건 지난해 12월 자승전 총무원장 스님 분향소 방문 이후 169일 만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